많이 그런 건물들을 보셨고 또 많이 의뢰도 오고 네.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중소형 빌딩을 리모델링 하거나 짓거나 했을 때 유명한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어디로 보세요? 그런데 일단 8호선 연장선하고요, 네. 9호선 연장선, 그 다음에 이제 GTX 나가는 선, 그런 정도의 위치들이 있는 거라면 저는 일단 역에서 그 내려서 그러니까 1호선부터 9호선으로 봤을 때요, 여기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거는 300m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배 대표님은 되게 연예인 관련해서 그런 거를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게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 뭐 빌딩을 사가지고 2배, 3배 이렇게 지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연예인들에 관련한 투자도 이렇게 컨설팅을 하셔서 그러니까 어떠세요? 연예인들이 과거에 많이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고요. 예. 저희가 그거에 분석도 해왔었고요. 네. 또 저희가 강남에서 한 20년 정도 투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연예인들도 주로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부지들을 원했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분들은 사실상 일반 금융에서 우리가 신용등급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그분들은 이제 개인의 신용도로 해가지고 대출을 평균적으로 한 일반인들이 60에서 70% 받는다면 유명 연예인들은 한 9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에쿼티로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한 그 120개 건물 중에서는 연예인 것도 있습니까? 네, 연예인분들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네. 누구랑은 얘기하기는 좀 그러신가요? 네,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박정수 씨 예. 선생님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예. 그리고 박술려 원장님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과거에는 뭐 최란 분 것도 해드렸고, 농구 선수 서장훈 씨 것도 저희가 건물 매입도 해드렸고. 서장훈 씨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2년 전에 그분 저기 홍대에 건물 매입했을 때 저희가 매입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용산에 그 차들하고 차범근 두 분이 같이 부자계를 사가지고 꽤 많은 수익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연예인들이 그런 그 자금 동원 능력이 되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광고라든지 영화에 개런티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냥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많은 신용으로서 이제 대출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가능한데요. 신용대출이라는 게 은행에서 1금융에서 쓸 수 있는 게 맥스 90%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한 60에서 70% 정도인데, 일단 1금융에서 90%까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중소형 빌딩 투자 노하우가 있을까요? 적은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내가 건물을 갖고 싶다 할 때 컨설팅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는 목 좋은 자리를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빌딩 같은 경우에는 황금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호선하고 9호선하고 7호선, 3호선 이런 서울을 관통하는, 그 다음에 강남을 관통하는 이런 역세권에서 한 300m 이내에 있는 건물들 무조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통 그런 건물들이 감정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높다는 거는 매매가와 감정가의 괴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많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50억 주고 건물을 샀다라고 가정을 한데, 감정가가 30억이면 30억의 70%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20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감정가가 50억이다 그러면 57에 35, 35억을 해주고 현금 10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 가격이 높은 건물을 사셔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얼마에 사는 것보다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얼마에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출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임대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빌딩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이 토지 가격입니다. 건물 가격은 재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다시 건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외양보다도 토지의 위치와 용도 지역을 더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향후에
얼마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공부해가지고 가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감정 평가 말씀대로 공시지가 높은 거를 좀 사야겠네요. 그러면 그래 감정가 높은 거 아닌가요? 공시지가랑 관련은 분명히 있지만요. 공시지가하고 뭐 밀접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은 최근에 거래 사례, 그 다음에 토지의 그 용도, 그리고 현재 임대 수익, 매매 사례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1금융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3군데 정도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으로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탁감이 잘 나와야지 적은 비용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 리모델링 그런 수요들이 좀 있나요? 리모델링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어떠세요? 리모델링은 시장이 굉장히 금리도 인상되어 있고 자재값이 많이 올라오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과거에 우리가 2018년도에 건물을 지었을 때 평당 500만 원에 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홍대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착공계를 해서 했는데 850만 원에 져요. 거의 2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딩 시장의 악영향이 금리하고 공사비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로 봤었을 때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리모델링은 사실상 법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과거 불과 한 3년 전에 대비했을 때. 그래서 리모델링은 되도록이면 중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태, 중축하지 않는 내외장재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지금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신축 금액만큼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과거의 법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때로는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중축함으로써 용적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아니에요. 연남동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대수선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차 대수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하니까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연트라파크 쪽에는 지구 단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신축을 할 때는 많게는 20% 정도의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요. 200%인데 220%까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도 한 70%, 용적률도 현재보다 뭐 20, 30% 정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지구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면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하나 전화 온 게 치과 의사분이 원장님인데 병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대수선 하나 측량을 했는데요. 건물이 남의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소송권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얘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사야겠더라고. 그리고 기둥이 한쪽이 빠져나가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알아봐야겠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고 살 때 뭐를 체크를 잘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런 사례가 많이 없는데요. 이 강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입하기 전에 지적 측량이 근데 매도인 명의로 해야 돼요. 본인으로는 안 되고요. 지적 측량을 신청하면 15일 뒤에 나오는데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이 크게 4점을 내리거든요. 모서리 쪽으로 주면은 그 유관으로 이 건물이 나와 있다, 침범했다, 안 침범했다는 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건물 매입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모양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육안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느껴지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또 몇세자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비용이 크게 뭐 금액이 뭐 몇십억인데 그 금액은 뭐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겪어야 될 고충보다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형 빌딩에 투자 시 뭐 고려해야 될 거, 그리고 포인트, 팁 같은 거 이런 게 좀 추가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중축이나 엘리베이터를 없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중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굉장히 노후된 건물
이런 것들은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고 빠른 시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건물을 봤었을 때는 일조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일조권이 이제 보통 9m 이후부터는 역건물하고 셋백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100평 미만에 있는 건물들은요, 북향이 아니고서는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2종이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든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일조권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건물을 투자를 했었을 때 금리가 과거에는 작년도만 해도 한 2.5에서 3%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5% 정도 봐야 되는데, 현재 금리로 봤을 때 한 6% 정도 바라보고 한 2년 정도 본인이 그 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감정 가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 가격을 사전에 한번 반드시 매매가 대비 감정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체킹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 대표님은 현금 20억 있습니다. 네. 여기 20억 있으면 강남에 아파트를 살 겁니까?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강남에 주택이 없다면 저는 아파트를 하나 살 것 같습니다. 그럴 거, 예, 알겠습니다. 예, 바쁘신 얘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위더스 에셋 인베스트먼트 배상균 대표님을 모시고 중소형 빌딩, 즉 꼬마 빌딩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